오늘 시장의 투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수급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업종과 종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네. 수급이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뷰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바뀐 걸까요? 어때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신고가고 중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실적 장세 상당히 다른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적 1분기 장세는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모멘텀이 조금 소멸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그 주식 시장을 보신다라면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는데 선물 시장은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CPI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면 이번 주는 이제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언제든지 매수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호재라고 할 것도 없고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확실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섹터가 좀 차별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 변함없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일 많이 담고 있고 그 외 업종과 종목별 매수 패턴을 보니까 네.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오늘 특징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외국인들은 결국 이제 반도체라고 해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중소형주들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HBM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선침해성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주가 상승이 좀 약하지만은 어저께까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저 PB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좋았어요. 뭐 운신료 업종군들도 좋았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주들도 보험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 상당히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저 PB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산다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섹터에 좀 집중해서 매수가 나온다기보다는 좀 골고루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를 매수한다기보다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약간 이제 좀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었죠. 중국 소비주들 특히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어제 오늘 보면 또 힘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를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 하나씩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종목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 삼성 SDS를 담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두 네. 수급 주체 매수 상위 종목에서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외국인에만 올려놓기는 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 SDS를 다 사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기업용 AI 서비스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던데 네. 이 삼성 SDS가 과연 주도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S가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작년 여름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그 이후에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연초에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을 때 또 지난 한 2, 3주 전에도 AI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삼성 SDS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에 이제 실적이 확인된 부분들 본다면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이 계속 고성장한다고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물류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 또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작년 한 9월, 10월부터 형성된 박스권 행복 기간 조정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한 5월 달 이후 매물대 17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보니까 삼성 SDS의 자회사 엠노도 이제 기관 쪽에서 좀 사고 있던데 삼성 SDS와 엠노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매력도로 따졌을 때는 뭐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세요? 사실은 엠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시총이 좀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8천억이 넘는. 오, 생각보다 그러네요. 저는 가벼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은 좀 비싸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비싸다 해서 주가가 못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가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엠노거든요. 또 엠노의 이러한 부분들이 SCM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당히 솔루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삼성 SDS하고 어떤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은 매출을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좀 비싼 감은 좀 있지만 주가 흐름만 본다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수익을 좀 추가하시는 분이라면 네. 저는 저는 뭐 엠노 위치 나쁘지 않다. 오히려 삼성 SDS보다는 오히려 좀 그 7만 5천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한번 좀 강하게 지난 여름, 작년 여름 고점 때 한 10만 원 언저리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수익을 좀 추가하겠다 그러면 엠노가 좀 낫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조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라면 삼성 SDS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픽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또 코스맥스입니다. 네. 화장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오늘장인데 코스맥스를 포함한 화장품주들 현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채팅방에서도 화장품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원익이라는 종목이 또 화장품 관련 주로 꼽히던데 네. 제가 솔직히 보기는 했었거든요. 이 관련 기사를. 네. 원익그룹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다이소에 네. 납품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다이소 화장품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원익이 관련주다라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어요. 네. 우리가 이 숨겨진 화장품주들을 지금 계속 찾고 또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주들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사업이 좀 집중되었었는데 중국 규제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차별화시킨 기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들 기업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을 하면서 인바운드 고객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기업들 또 중국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품 기업이 예전에는 약간 특정 종목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익 같은 경우 오늘처럼 급등했을 때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원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라믹 관련돼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수익성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 소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원익.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감안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원익하면 잘 그런 거에 생소했지만 알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쪽에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목받았다라면 전 충분히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는 2차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자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일정 부분 이익 실현 좀 하고 챙겨 놓는 건 맞지만
함부로 섣불리 고점을 예단해서 다 정리를 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최소한 2분기 실적 부분들까지는 주가는 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를 줄 수 있는 화장품주가 시장에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충분히 그렇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뭐 서치한 종목이라든지 공부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화장품 중에서 최근 좀 네. 그나마 좀 덜 오른 기업이라면 클리오 같은 기업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클리오도 신고가인데요? 네. 근데 이 각도를 본다라면 그래도 네. 완만하게 보여지니까 화장품 다 신고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긴 매수할 하죠. 수 있는 게 네. 없는데 그래서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I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 저는 아직은 주가에 덜 반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화장품주 어떤 거를 또 최근에 또 공부하셨는지 저희가 종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수급에 집중해서 쭉 종목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탑픽 네. 종목을 꼽아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8개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탑픽 종목을 골라본다면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기간의 매수가 주로 들어오고 있는 코스맥스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화장품 좋게 네, 보시나요? 화장품 네. 어쨌든 지금 가는 종목이 어쨌든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29% 급성장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았죠.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 등 고수익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북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선크림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근데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또 관리 솔루션 이런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용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뭐 2,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매출 영업이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코스믹스 하면은 뭐 미국 과거에 중국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근데 중국도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중국 법인의 어떤 매출 개선이 이번에 좀 확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한 1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최근 한 달 반 정도 본다면 주가가 한 30%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월봉을 한번 간단하게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 아직 가지도 못했고. 네. 지난 2015년 호황기에 주가가 20만 원대 아직 도착도 못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그 저항으로 맞이했었던 17만 원, 15만 원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0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5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 놀림목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높아 보이지만 월봉을 봤을 때는 아직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코스맥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